제28, 27 그 묘장엄왕 본사품에 보면 정장과 정안 두 아들이 아버지 묘장엄왕을 출가하게 하죠. 정장과 정안도 출가하지만 외도를 믿고 있던 묘장엄왕께서 출가를 결심하고 실제로 출가를 해서 깨달음에 이르고 그 깨달음을 이룬 실력으로 허공에 올라가서 아들들이 한 신통을 그대로 이제 또 재현하게 됩니다. 여기서 출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떤 사람이 출가를 할까? 출가를 특히 왕 같은 이런 사람들이 과연 출가를 어떤 마음으로 결심할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좋고 나쁜 것에 대한 분별심이 강하면 출가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뭐가 좋다라는 것은 집착이 생기기가 쉽거든요. 좋은 것을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하고 싶고 다루고 싶은 게 우리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나쁜 것은 밀치고 싫어하고 멀리하고 하는 게 사람의 마음인데 좋고 싶은 게 분명하면 분명하면서도 집착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로 좋으면 취하려고 하고 싫으면 뱉으려고 하는 게 우리 마음이라서 좋고 싫은 것이 그런 구분이 크다면 좋은 것을 계속 하고 싶어 하니까 특히 왕 같으면 늘 주목을 받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생사여탈권도 쥐고 있기 때문에 그 연예인들보다 병에 더 크게 들어있을 수도 있겠죠. 관심병 있잖아요. 사랑받고자 관심받고자 하는 이런 것이 우리가 어느 정도 받으면 그것이 충족돼서 더 원하지 않지만 계속해서 받을 때는 과도해져서 마치 소금을 많이 먹으면 물이 캥기는 것처럼 관심과 사랑도 많이 받으면 마치 그 마약 같아서 끝없이 관심과 사랑을 받게 돼서 보통 사람보다도 오히려 관심 사랑병이 더 큰 게 연예인들이죠. 왕도 비슷하지 않겠어요? 늘 자기를 봐주는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과도해서 그럴 텐데 그런 사람이 과연 출가할 수 있을까? 그것은 정말 그런 관심병, 사랑병에서도 벗어나 있는 그러려면 좋고 나쁜 것에서 벗어나는 어떤 그런 사유의 힘이 필요하겠죠.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가? 내가 과연 이렇게 살아야 될까? 내가 이런 관심병이나 사랑병에 꼭 걸려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통절한 어떤 그 사색이 있지 않고는 결코 출가할 수가 없죠. 그걸 넘어서야 되니까요. 우리는 차별이 그 만연한 사회에 살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돈이 있고 없고보다도 그거보다 더 이전의 문제인 이 차별심 때문에 그렇죠. 무엇은 더 좋아 보이고 무엇은 더 나빠 보이고 나는 좋아 보이는 상태가 내 스스로도 돼야 되고 또 남이 봐도 그런 좋아 보이는 상태가 돼야 된다라는 집착. 보통 그 자기 자신에게 즐겁고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면 되는데 그게 더 나아가서 남도 나를 그렇게 봐줘야 된다라는 그런 집착이 보편화되어 있는 사회에 살고 있어요. 어제는 제가 서울의 예식장을 갔다 왔어요. 그랜드 힐이라는 그랜드 캐년이 아니고 그랜드 힐이라는 예식장을 갔다 왔는데 예식장이 엄청 넓더라고요. 한
몇백 평은 뭐 돼 보이대. 한 4,500평은 돼 보이던데 홀 안이 굉장히 넓더라고요. 둥그렇게 원형인데 천장의 높이는 한 5m, 6m 정도 돼서 굉장히 높아서 인테리어를 보니 여기를 법당으로 하면 참 좋겠다. 야, 여기 법당으로 하면 너무 멋지다. 이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울산에서는 이제 제가 몇 군데 가봤는데 한 30분 결혼하고 뷔페에 가서 밥 먹고 이랬는데 그 계속 2시간, 3시간 동안 계속 앉아가지고 이렇게 결혼하는 것도 보고 서빙을 해줘서 음식을 갖다 주고 이렇게 스테이크를 먹었네. 몇몇 분들은 걱정을 하더라고요. 스님 그거 드세요? 라고. 나 굶을까봐 걱정을 하던데 잘 먹었어요. 잘 먹었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 스님이 돼가지고 그냥 먹었습니다. 네. 예, 하객들이 얼마나 많던지 한 300~400명은 돼 보이더라고요. 그 홀이 워낙 넓어서 그런지.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친척들보다는 이 남녀 이렇게 신랑 신부의 친구들이 굉장히 또 많이 와서 사진 찍는데 이렇게 쫙 늘어서서 이렇게 해주는 걸 봤어요. 참 축복받으면서 이렇게 새 출발을 하는 모습에 감동을 많이 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하도 요즘에는 결혼 비용에 대한 이런 그 부담이 얼마나 큰지를 늘 들어왔기 때문에 참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은 정말 아름답고 훌륭하다. 이렇게 누구나 다 이렇게 하면 참 좋겠지만 이렇게 하지 않고 소박하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일부러 그럴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어서 소박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냥 이제 정말 2명, 3명, 한 10명 친구들하고 같이 뭐 가족도 뭐 한두 명밖에 없고 뭐 주례도 제대로 세울 수 없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요. 근데 그런 사람은 아예 포기를 한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아예 결혼을 안 한다는 거죠, 이제. 그냥 동거하든지 아니면 아예 요즘에는 이제 같이 사귀는 것도 돈 드니까 그것도 사치다 해서 아예 안 한다든지. 가만 보면 그 이유가 그 스스로에 대한 만족, 불만족 이런 것보다도 사회적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젊은이들도 좋은 직장 가지려고 하는 게 월급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내가 이런 데 다니면 이렇게 누가 어떻게 볼까라든지 이런 것이 아이도 그렇고 부모도 크고 또 내가 결혼을 이렇게 하면 친구들도 그렇고 또 같이 배우자도 그렇고 부모들도 그렇고 이게 조촐해서 이게 되겠나라는 이런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사람은 자기 분수에 맞게 살아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하죠. 분수에 맞게 살아야 된다는 말이 좀 왜곡돼서 좀 약간 이제 좋지 않은 어감이죠. 분수에 맞게 살아야 된다. 이게 사실은 되게 좋은 말인데 왠지 분수에 맞게 살아야지라는 말을 너무 이렇게 공격하듯이 하는 말로 많이 써서 분수에 맞게 살아야지라는 말이 좀 많이 어감이 많이 좀 그 부정적으로 변한 건 저만이 느끼는 것일까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느껴져요. 이 출가를 한다라는 것이 분별심이 떨어져야지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보살행을 한다라는 것이 남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거 있잖아요. 우리 보현보살 권발품에서 보면 4가지를 행하라고 그러죠. 먼저는 부처님을 혼념하는 거죠. 부처님을 늘 생각을 하는 거고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피를 주는구나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성근을 심는다. 착한 일을 한다는 거죠. 3번째는 정정 취해든다. 딴 곳에 이제 생각이 한 곳으로 이제 해서 결코 물러서지 않는 나는 오로지 부처님만 믿을 거야라는 이런 마음이 굳은 마음이 정정 취해요. 4번째는 이제 중생을 돕겠다.
남을 도우며 살겠다라는 중생 구제에 대한 마음이죠. 근데 이제 남을 도우며 살겠다라는 생각도 사실은 분별심이 떨어져야지 남을 도우며 살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낼 수가 있고 실제로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분별심이 크면 내가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 남을 도울 시간이 없어. 남을 도울 때 도울 곳으로 돈을 쓸 여유도 없고, 남을 도우려고 시간을 내기도 어렵고, 마음을 쫓아내기도 어렵다는 거죠. 겨우 하는 것이 계좌이체로 10,000원, 20,000원이고, 이제. 그거라도 하면 다행이야, 그래도. 그러나, 그것은 분별심이 가득해서 하고자 하는 욕구가 너무 커버린 거죠. 내 것을 취하고자 하는 것. 내 것을 취하고자 하는 것까지는 뭐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이 더 나아가면 내가 정말 원해서 내 것을 취하려고 하냐. 남에게 보여주려고 난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고 관심받고 칭찬받고 싶고 이렇게 우대받고 싶은 이런 마음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게. 그렇다면, 그렇게 되면 이제 누구나 다 괴로운 것이 되죠. 복은 한정이 돼 있고, 재물도 한정이 돼 있고, 우리 지혜도 이렇게 그 소유하는 데는 한정이 돼 있잖아요. 차별심이 생기면, 그러면 이제 사람들 간에 사람들도 차별을 하게 되는 거죠. 많이 가진 사람, 적게 가진 사람. 내가 차별을 하기 시작하면 또 나도 차별을 받게 되고, 그래서 온 사회가 서로 차별을 하는 시대가 돼요. 다행히 어제 본 커플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그 정도면 중산층이라 해야지 뭐. 그 어디 꼭 중소기업 사장만 중산층인가? 그 정도면 중산층이지. 그렇게 결혼해낼 수 있으면. 그렇단 말은 평균 이상이란 말이잖아요. 평균 60% 이하, 우리나라에서 60% 이하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고통이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10만 원짜리 밥을 먹어도 밥 먹는 거고, 10,000원짜리 밥을 먹어도 먹는 거고, 3,000원짜리 밥을 먹어도 먹는 거잖아요. 배만 부르면 되잖아요. 3,000원짜리 밥을 먹으면서 10만 원짜리 밥을 못 먹는 것이 한탄스럽다. 이러면 참 그렇잖아요. 이건 정말 문제거든요. 나는 김치를 제일 좋아해. 김치만 먹어도 충분해. 또 김치 맛있잖아요. 된장찌개 김치면 충분해. 더 이상 킹크랩이 뭐 필요해. 1년에 살아생전 한 번만 먹으면 되지. 킹크랩 뭐 그냥. 그걸 꼭 이렇게 몇 끼니마다 먹어야 돼? 몇 끼니마다 이렇게 서빙해 주는 사람이 코스 요리로 막 이렇게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우리는 그냥 된장찌개에 김치만 먹어도 그 충분한 거예요. 그 정도면 됐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된장찌개 김치만 먹어도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더 멋진 곳에, 아주 강이 잘 보이는 곳에, 높은 곳에, 바다가 잘 보이는 곳에 여러 사람들이 막 서빙을 해주는 그런 곳에 가서 먹어야지 만족하고, 그걸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부끄럽고 답답하고, 이러게 되면 이제 사실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공동체들이 다 괴로움을 겪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죠. 여러분들 보고 제가 출가하라라는 말을 종종 하죠. 나이 생각도 안 하고 출가하라고 하는데,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을 벗어내버리고 오로지 남만을 위해서 이제 살아가자라는 이 묘장엄망도 그렇고, 정장, 정한, 그리고 이제 정덕, 부인까지 모두 다 그런 마음이었고, 또 관세음보살도 보면 왕의 모습이 필요한 사람은 왕의 모습으로,
여인의 모습이 필요한 사람, 여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많은 32형신으로 놔둘 수 있는 것도 그런 상이었기 때문에 그러죠. 상이 있으면 좋아하는 사람만 구해줄 거야. 그럼 좋아하는 사람만 마음에 드는 사람만, 착한 짓을 하는 사람만 구해줄 거야. 악한 사람은 안 구해줄 거야. 이런 차별심을 가지면, 그러면 성냄이란 건 화가 난다라는 거는 차별심 때문에 화나는 거거든요. 너희 행동이 잘못됐어. 왜 잘못된 행동을 해? 내가 이렇게까지 도와주는데, 그럼 열불나는 거죠, 이제. 그거랑 관계없이 나쁜 행동을 해도 그래도 도와주고, 좋은 행동을 해도 도와주고, 관음보살은 그런 보살이죠. 32가지 모습으로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평등한 무분별심도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렇게 분별하지 않을 때 스스로가 더 커질 수가 있는 거죠. 이번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력 이런 걸 보면 오로지 지금 모든 공을 다 미국 트럼프에 돌리고 있거든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 거야. 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다 몰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본인이 만들어 놓은, 이렇게 지금 취임 이후에 독일에서 이제 연설했던 그 이후로 계속 이제, 그 북한에 러브콜 보내고 계속 그 평화주의로 계속 대화하자고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많은 이제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가다. 이제 상담가가 아니고 서로 이렇게 하여간 이제 서로 대화를 잘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호평을 하는데 전혀 드러내지 않고, 오로지 이제 트럼프가, 그것은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이를 더 우선시 뭐가 중요한 건지를 파악을 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드러나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틀어지죠. 트럼프야 자기가 드러나도 상관이 없지. 제일 강자잖아. 최강자잖아요. 왕이야. 황윤사 주지야. 내가 드러나도 상관없어. 내 자랑만 하고 하는 게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리더가 겸손할 때 훨씬 더 큰 것을 얻어낼 수가 있죠. 관세음보살님이 그 많은 중생을 제도하는 것도 겸손하니까 결국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다 관음보살을 따르게 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인정받지 못하는 건 뭐겠어요? 완전 관심병 환자잖아요. 늘 트위터 해가면서 사람들이 좋아요 눌러주기 바라고,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이제 대중을 인식해서 하시는 말씀이 참 많아요, 보면. 그러니 미국 사회에서도 호불호가 너무 많이 갈리는 거죠. 지지율이 역대 대통령 중에 최저잖아요. 보면 겸손하면 누구나 다 따르고 좋아하고, 그 겸손하려면 분별심이 없어야 돼요. 분별심이. 좋고 나쁜 거랑 관계없이 그냥 선한 의도를 가지고 계속, 그걸 우리 속세에서는 바보라고 하지만 결국 바보가 나중에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죠. 이번에 이제 우리 김정은, 리설주, 김여정 스타가 됐어요. 온 국민들이 김정은이 저런 사람인 줄은 몰랐다. 리설주는 역시 인상하고 비슷하다. 참 착하고 좋다. 이러면서 그 국민들이 단 조금이라도 이거는 문제 있다라는 말을 아무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보면. 이 세 사람에 대해서. 근데 이 김여정은 어떤지 말을 별로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리설주하고 김정은은 최소한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아상 높은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 뭐 국가 권력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저는이라는 말을 자꾸 썼죠. 문재인 대통령 오히려 나는 이렇게 해도, 이렇게 발표할 때 해도 저는이라면서 자꾸 이렇게 호칭을 좀 낮추고, 또 회담에서도 이렇게 거스른 말과 행동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대부분이 한국 사람들이 좋아할 만큼 다들 저 사람 의외로 명랑하네, 의외로 참 괜찮네, 이런. 너무 뚱뚱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이제 뚱뚱한 거 말고는, 특히 이제 보살님들은, 아줌마들은 참 귀엽다, 참 귀엽다라는 이런 반응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런 것이 이 권력자라고 해서 그 자기 권력을 내세우고 목에 이제 기부스를 하고 있으면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겠죠. 겸손하기 때문에, 또 그렇다면 겸손하다면 그만큼 상이 별로 없을 수도 의외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조금이라도 변하려면 우리 부자들만이라도, 우리가 사는 이 사회만이라도 정말 불국토가 돼서 차별 없이 누구나에게 선악 불문하고, 때로는 내가 피해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사회가 나아가는데 성장통이라고 생각하고, 절에 와서 때로는 그 욕심 많은 사람한테 때로는 당할 때도 있어요. 도둑질을 당할 때도 있고, 모함을 당할 때도 있고, 시기 질투를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사찰, 우리들이 성장하는 성장통이다 생각하고 감내하고 계속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